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좀 오프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아파트와 관련된 매수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왜 이런 현상까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과 함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얼 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책의 변수가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내일부터 양도세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기존의 비과세 요건이 9억에서 실거래가 9억에서 내일부터는 12억으로 다소 완화가 된다라는 변경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지금과 같은 변수가 많은 시장 환경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동향을 점검을 해볼 건데요. 자, 위축된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동향 점검을 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한 주간 동향을 점검을 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절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그만큼 상승폭도 둔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 아파트도 오히려 사자는 분위기보다는 팔자는 분위기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0.24%, 수도권의 경우가 0.16%,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10%, 강남 3구의 경우는 0.16%, 경기도는 0.17, 지방은 0.13.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다소 크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상승률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과연 그 원인과 전망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먼저 지금과 같이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의 거래가 둔화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정부의 대선을 앞두고 극약 처방이 있었다. 극약 처방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대출 강화가 됐다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많은 변수들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집값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선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부 내용으로는 대출 강화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어떻습니까? 지켜보자는 분위기죠. 자, 오히려 대출 강화는 기존에는 투기꾼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대출 강화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투기꾼이 차단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마저도 차단하는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고요. 또 다주택자는 어떨까요? 종부세 부담은 있지만 팔고 싶지만 팔 수 있을까요? 지금 못 팔죠. 양도세가 많게는 최고 시세율이 시세 차익의 75%를 양도세가 나가게 생겼는데 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는 분위기고요. 즉 시장에서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도 인상이 있었죠. 0.75에서 최근에 0.10까지도 금리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부분은 뭘까요? 바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점차적으로 관망세를 유지를 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동향과 앞으로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거래 절벽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요. 10월 전국 주택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죠. 10월의 전국 주택 거래량이 18.8%나 아주 급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수도권은 어떨까요? 수도권은 작년 동기라고 하면 작년 20년 10월이 되겠죠. 10월 동기 대비 무려
23.6%나 급감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파트 매매의 경우는 전월 대비 무려 11.6%나 감소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어떨까요? 아파트 외 주택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다세대 주택 빌라가 있겠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같은 게 있겠죠. 자,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전달 대비 0.2% 오히려 거래 건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는 너무 가격도 많이 올란 데다가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거래가 급감하는 반면에 그 외에 다세대 주택과 같은 아파트 외 주택의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거래 절벽에 빠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금리 인상까지도 되었다. 그에 따라서 거래 절벽은 더욱더 심화되는 분위기고 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실수요자 부분인데요. 오히려 실수요자 대출까지도 제한되면서 시장 경제가 지금은 왜곡되고 있다. 오히려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 경계가 왜곡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더라도 작년과 지금을 보더라도 거의 반토막 났다. 거의 50%, 작년 동기 대비 50% 거래 건수가 오히려 급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서울의 주택 매매량을 보더라도 5월에 비해서 지금은 어떨까요? 10월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 동향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에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인데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의 내용은 바로 이제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치가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상일 경우는 어떨까요? 오히려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더 많다라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매수자가 많을 경우는 반대로 100 이하일 경우는 어떨까요? 매도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만큼 사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집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수치가 바로 100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는 그만큼 거래가 침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어떨까요? 바로 11월 이 기점부터 여기에 바로 대출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치가 100 이하를 찍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자, 서울의 경우는 98까지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99.3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 동향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파트의 분위기는 그만큼 거래가 좀 침체되는 분위기인 반면에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빌라를 구입 시에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권리 산정일인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이 있는데 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겠고요. 서울시에서는 민간 재개발 이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추진은 국토교통부가 이사 대책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권리 산정일이 언제죠? 바로 올해 6월 29일이다라는 부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신속통합기획에서 추진하는 올해 9월 23일 기준이 바로 권리 산정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요 부분까지인데요. 요 기준선을 통해서 요 윗선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가장 중요한 현금 청산 대상이 과연 언제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는 6월 29일 이후 사업지에 주택 등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6월 29일에 뭐 매매든 신축 다세대 주택 그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는 모두 다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서울시 민간 재개발은 어떨까요? 바로 권리 산정일인 9월 23일이다. 9월 23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신축 빌라의 경우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아래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조합원 자격 인정에 예외 규정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죠. 자, 먼저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부동산 공급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 부동산 공급권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존 부동산의 경우는 공급권 기준일이 언제라고 했죠? 6월 29일까지 등기를 완료했을 때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 두 번째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신규 부동산,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신축 빌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외 규정에서 조합원 자격 주어지는 경우는 2월 4일 전에 허가를 받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 계획을 또 체결을 한 상태이면서 지구 지정 전에 소유권을 받는 경우는 신축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은 어떨까요? 자,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는 9월 23일 전후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축 빌라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분류를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기존 부동산이 있을 거고, 기존 부동산은 구빌라가 되겠죠. 기존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매매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죠. 자, 매매로 주택을 구입 시에는 조합원 자격이 현재도 인정이 된다. 하지만 후보지가 선정이 될 경우 자, 바로 12월 이번 달 말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죠. 25개의 구역이 지정이 되게 됐는데 후보지가 선정이 되는 즉시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건축 제한이 신축과 같은 건축 제한이 2년 동안 건축 제한이 묶이게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신축 빌라의 경우는 9월 23일 전에 허가받은 신축 빌라를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죠.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9월 23일 전에 무조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근거법을 살펴보면은 예외 규정이 이번에도 아마도 앞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 근거법이 뭘까요? 바로 도정법이다. 자, 도정법이 뭐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그 상위법을 들여다보면 그 도정법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9월 23일 이전에 허가받은 신축도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상위법인 도정법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더 지켜본다면 지금은 만약의 경우는 9월 23일 허가받은 신축까지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질 경우는 희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축 빌라의 굉장히 과열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년, 내후년으로 진행이 될수록 오히려 예외 규정이 똑같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다세대 주택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빌라 쪽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눈을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똑똑한 투자자분들은 이런 주의사항까지 잘 체크하셔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도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